어디 가는 길이세요? 오늘 저희가 고시원 신설 현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한참 철거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설 현장을 둘러보면서 고시원 신설 때에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신설이 맞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존 고시원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편에 걸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고시원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계속 말씀하셨던 고시원 인수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말 그대로 고시원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고시원은 상가 건물에 들어가 있죠. 기존에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던 상가 건물층을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바닥을 깔고 벽체를 세워서 칸을 나눈 다음에 방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일종의 인테리어를 통해서 고시원 방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설 고시원을 추천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고시원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예비 원장님들에게는 신설을 정말 비추합니다. 그 이유가 한 100가지가 넘는데, 가장 큰 고시원 신설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입지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서울 지역에 한 3,000개에서 한 4,000개 정도 고시원이 몰려 있는데, 그 고시원들은 이미 입지가 좋은 곳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신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가가 나오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막상 신설이니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다가 입지가 많이 부족해서 방을 채우기 힘들어서 다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기존 고시원 대비해서 입지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신설 고시원은 여러 가지 옵션과 이제 그 현장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신설 고시원 얼마 드냐라고 하면 평당 시공비가 얼마냐라고 답을 하거든요. 불과 한 2년 전, 2023년 초만 하더라도 평당 시공비가 한 300 중반 정도 했어요. 300. 예를 들어서 100평을 이제 고시원으로 만든다 그러면 한 3억 5천 정도의 시공비만 들면 됐었는데, 지금 2025년 12월 말 현재는 평당 시공비가 부가세 별도로 하고 400에서 거의 한 450만 원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100평 기준으로 3억대 중반이었던 게 2025년 12월 현재는 4억대 중반으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시공비가 오르면 당연히 생각되시겠지만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게 되는 이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세 번째는 현재 고시원에서 신설을 하는 그런 시공업체분들의 역량이 한참 수준 미달인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뭐 무슨 스테이, 무슨 하우스, 그런 시공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시공 레퍼런스는 많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신설을 했다고 하는 현장을 가보면 참 정확하게 그지 없습니다. 저희가 뭐 1, 2억 원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한 4억에서 한 5억 원 정도의 큰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들의 마감 품질을 보면 참 아쉬움이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저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신설을 웬만해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 지금 가시는 고시원 신설 고시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일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양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이 지점을 하게 된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저는 사업 철학이, 그러니까 고시원이든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지속 가능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사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시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기존 고시원을 인수해서도 꽤나 오랫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고시원을 신설을 해서 안정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입지가 되고, 안정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시설, 시공에 대한 자부심만 상황이 된다 그러면 신설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고시원 신설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고시원을 만들게 되는데, 그 임대차 거래 조건이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생각한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담보한다 그러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말씀드릴 거긴 할 건데, 보통 고시원 신설을 하면 다른 자영업 대비해서 시설 투자금이 많이 들어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언더인데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사는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4억에서 5억, 6억, 7억까지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한 임대료 인상 없이 최대한 길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는 고시원은 5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이에요. 그리고 렌트프리도 보통은 건물주분들께서 저희가 고시원을 신설을 하는 시공 기간 동안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만 렌트프리를 주는데, 여기는 저희가 4개월 이상의 렌트프리 기간을 약속을 받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 계약을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 고시원은 차이가 있을까요? 신설 고시원도 동일합니다. 우선 신설 고시원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리를 찾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주요 근생 건물의 2층 혹은 3층 이상부터는 공실이 정말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층의 고시원이 다 들어갈 수 있냐? 그러진 않습니다. 토지 용도에 따라서 12m 대로면을 접하고 있고, 그 대로면에 8m 이상 접해야 되는 기준이 있기도 하고요. 고시원으로 신설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되 입지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수요층도 탄탄히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여야 되고, 임대료도 맞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는 고시원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찾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자리를 찾게 되면 우선 첫 번째가 건물주와 임대료 협상을 통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시공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을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그 시공업자에게 턴키로 저희가 이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시공 도급 계약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고시원 신설 자리를 찾는다. 첫 번째, 찾고 나서 해당되는 고시원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이제 시설업체와 인테리어 도급 계약을 한다. 그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가시는 신설 자리도 고시원이 될 만한 자리를 확인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건 저희가 철거 현장을 오늘 보실 텐데, 지금까지 진행된 건 자리가 당연히 선정이 됐고, 그 자리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음식점이나 커피숍이나 PC방이나 그런 용도, 각 상가에 대한 용도가 있었을 텐데, 그걸 저희는 이제 다중생활시설, 이제 고시원이라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까지 이제 마쳤고, 이제는 인테리어의 시간인데, 인테리어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존 시설물들을 이제 철거하는 그런 현장을 오늘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면 매출이 바로 발생하게 되는데, 신설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매출 발생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설 고시원의 단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고시원은 저희가 양도원장으로부터 잔금을 치고 나면 기존 입주자들이 이미 살고 있으니까 바로 입주료가 들어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신설 고시원은 인테리어 하는 기간 보통 한 3개월에서 보통 4개월 정도까지 길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죠.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 동안에 저희는 임대료로 나가죠. 그리고 이제 크진 않지만 공과금도 나가게 됩니다. 흔히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하는 기간을 이제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적자 구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완공되고 나서 안정적으로 입주자를 기존 고시원 대비해서 모집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 한 2년, 3년 정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기존 고시원이 통상적으로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의 이슈 문제, 뭐 배관이라든지 온도 조절의 문제라든지 그런 시설 노후에 따른 문제점들을 우리 신설 고시원에서는 이제 겪지 않아도 되니까, 그 운영상의 편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설 고시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건 너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시설 철거를 하게 되면 이런 철거 폐기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자분들께서 다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나가는 절차를 합니다. 이 철거는 인테리어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에는 여기가 커피숍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커피숍으로 사용할 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이제 걷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폐기물들 양이 엄청나죠. 그래서 보통은 철거할 때도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원가로 저희가 잡아요. 근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서 당연히 철거 비용도 앞으로 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2층에 여기 다 이제 의자가 있는 커피숍이었어요. 위에 보면 이렇게 기존에 시스템 에어컨도 다 설치가 되어 있던 걸 보실 수가 있죠. 아깝긴 하지만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이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로 와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큰 통유리였어요. 통유리. 근데 이제 보기에는 좋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유리가 크면 단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소음 이슈도 있어서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판넬을 깔고 벽체를 만들어서 창문을 이렇게 길게 이제 뽑는 작업을 동시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말인데 학기 시작 전인 내년 2월 말까지 2월 한 중순, 2월 한 20일까지 오픈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대학교 앞에 있는 고시원의 특징은 보통 기숙사 발표가 1월 중순쯤에 나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이 한 2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80%의 학생은 학교 주변에서 이제 거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큰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고시원이죠. 그래서 가장 좋게는 1월 중순에 완공하는 게 좋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업장을 알아내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서 2월 말 학기 시작 전 목표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개 층으로 저희가 되어 있고요. 총 방은 한 24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의 유수대학교에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통상적인 프리미엄 고시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많게는 한 120만 원까지 월 입실료를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설고시원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고시원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에서 그 시공업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고시원 시장 자체가 그런 그 시공자의 평가를 역량을 평가할 만한 그런 레퍼런스 자료가 쌓여 있지 않아요. 다 깜깜입니다. 그래서 200호점을 시공을 해봤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 미팅을 해보면 운영 사업 방식이나 계약서 작성 방식이나 실제로 시공 방식이나 스케줄 관리나 그런 면에서 형편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 난 꼭 신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시공업체를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다 대면 미팅을 해보세요. 해보면 이 사람이 나의 한 4억이나 6억이나 되는 큰 돈을 맡길만 할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그런 업체인지 한 10분 정도 티타임만 하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고시원 시공업체들은 모르겠고 너희들 점주들은 돈만 내라. 그럼 우리가 시공을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죠? 계약서도 없고 공정표도 없고 뭐 수익률 분석에 대한 합리적인 백데이터도 없고 그냥 여기가 입지가 좋으니까 들어와서 해라. 보통 이런 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일종의 갑인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시원이 될 만한 고시원 자리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 입지적인 요건을 맞춘 고시원 자리를 그 업자들이 파트너인 중개사들과 통해서 자리를 독점하는 경우가 아직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시중에 다니면서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입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고시원이 될 만한 입지를 그 시공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비 고시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바게닝 파워가 약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공 도급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시공자의 마인드셋 그리고 서비스 정신 그리고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을 충분히 미팅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기준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셨는데 고PD님만의 기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주묵구구식의 시공업체들을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의 시공에 대한 지식, 계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 요구를 할 수 있죠. 우리가 계약상을 이렇게 진행하자, 시공을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면 거기서 노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시공과 계약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 혹은 기초 사항들을 모르면 그들이 주는 대로 저희는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런 지식들, 경험들 좀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번 협상을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나는 좀 그냥 고시원 깨끗한 거 하고 싶다. 그래서 신설해야 되겠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공업체들한테 계속 끌려다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시공업체가 그렇게 불친절하게 여기 고시원 무조건 되는 자리야 라고 했을 때에
정말 되는 자리에 대한 입지에 대한 확신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적인 투자 분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시공업체들은 시공함으로써 시공이익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미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면서 방에 차거나 방에 차지 않거나 이런 리스크는 오로지 다 우리 고시원 원장이 떠안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리스크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입지 분석을 내가 정말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공업체들이 주는 그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자리들을 이제 인수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존 고시원,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입지가 좋다는 뜻을 방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기를 이제 초보 원장님들께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철거하고 인테리어 하는 동안 2달 정도 기간 예비 원장님들은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고시원 사업이라는 게 정말 거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나오고 사회생활을 좀 해보고 조직생활에서 그러니까 조직생활을 하면서 몸에 체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 한 번씩 겪어봤을 텐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정말 다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가 생소한 분야니까 입실자를 어떻게 받고 네이버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사진 촬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입실자를 모집을 하고 입실자 응대, 퇴실자 안내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한 사이클만 돌아보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게 고시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회사 다니면서 고시원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신설 고시원을 준비하는 요 2달에서 3달 기간 동안 예비 원장님들은 고시원 마케팅 그리고 입실자를 어떻게 내가 수월하게 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스템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있을까요? 주의 깊게 본다고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철거를 해서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 절차가 벽체를 세우고 바닥에 이제 5배수관을 깔고 보일러관을 깔고 이제 벽체를 세우는 작업인데 이게 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나 그런 뭐 타일이나 벽돌이 분량이 얼마인지 그 분량이 실제로 원가가 얼마인지 저희 예비 원장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공업체를 믿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방음이 잘 되게 꼼꼼하게 자재 빼돌리지 않고 믿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지금 운영을 하게 될 신설 고시원 현장의 철거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고시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그 과정들을 저희가 단계별로 영상에 담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관련, 창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여기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